네, 별이 빛나는 밤에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즐겁고 신나는 소통 함께 이야기 나눌까 해봅니다. 이 시간이면 별이 빛나는 밤에도 이미 시작을 해서 가정으로 다 돌아갈 시간이 되겠는데요. 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늦은 밤에 남들은 다 주무실 때 이렇게 방송을 또 시작합니다. 즐겁고 신나는 밤을 위한 예스 행복 TV 서론이 앞섰군요. 예, 아름다운 밤에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은혜합니다. 예, 즐겁고 신나는 자기경영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께 나누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0분 이상 걸렸네요. 초보는 어디 가도 어렵고 또 배우지 않고 혼자 가는 길은 정말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밤에 오셨다가 화면만 보고도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네요. 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즐겁고 신나는 자기 경영 중에 우리가 어떤 걸 제일 먼저 해야 즐거울까요? 많이 살아봐야 할까요? 아니면 배우면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아마 이것이 제일 어쩌면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즐겁고 신나려고 하면 건강해야 되겠죠? 네. 건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생각을 감히 매일 해봅니다. 24시간 중에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많이 웃고 행복한지를 우리는 되짚어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밤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피곤해서 낮잠을 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80살까지 잠자는 시간이 26년이라고 하니까 일부러 자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이 밤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그래서 12시 자정까지만 해볼까 생각하는데요. 제 나름대로 또 듣고 배우고 베끼고 복사해서 어떻게 하면 즐겁고 신날까 하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학자가 말씀하시기를, 예, 먹는 사람, 또 못 먹는 사람, 못 자는 사람, 또 못 보는 사람, 그리고 못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먹거나 못 입거나 또 못 자는 사람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네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더 먹고 싶은 사람, 또 더 입으려는 사람, 또 더 자려는 사람. 지금 이 시간에
물론 좀 일찍 자면 우리 몸에는 건강에 좋다고 그러죠. 더 보려는 사람, 또 그리고 잊을 추억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 뭔가 좀 더 하고 또 뭔가 좀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지금 이렇게 야심한 심야에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오신 분이 계시면은 인사를 하고 하시면 더 좋겠는데, 네, 이 늦은 밤에 뭐 누가 오시겠습니까? 그래요. 이 시간에는 잔잔한 음악이나 또는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면 더욱 행복한 밤이 되겠죠. 일본의 구보타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십 년간 연구한 뇌와 선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요. 피부 마사지는 뇌를 발달시키는 최상의 방법으로 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손은 바깥으로 드러난 또 하나의 뇌다 라고 했고, 헬렌 켈러는 입술과 성대를 만져보고 대화를 했다고 하지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런 생각으로 나를 즐겁고 행복한 꽃으로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몸이 첫째 육신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얼굴을 항상 꽃으로 만들어서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손이 중요하고 또 피부가 중요하고 얼굴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은 없지만 실제로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자기 경영인가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면, 미국의 백만장자의 성공 요인이 733명 조사에 의하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1위가 되겠는데요. 5위부터 1위까지를 한번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47%로 5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위는 내 외조를 잘해주는 배우자가 있다. 그래서 49% 4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경영도 있고, 또 배우자가 있어서 자기 경영이 잘 된다 하는 얘기가 4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위는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즉 사교성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2위는 모든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자기 경영의 요인이다. 마지막 1위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 자기 경영에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기 경영이란 어떤 것이 있나? 자기 경영은 잘 아시겠지만 그 강규형의 성공을 바인딩하라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건강관리, 그리고 목표관리, 시간관리, 기록관리, 예, 또 지식관리, 그리고 이미지관리, 이런 6가지의 관리 중에 그 중에 으뜸은 건강관리와 이미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표관리는 큰 지병이 없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질병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할 수 있는 그 운동은 바로 웃음 운동이다. 그래서 왜 웃음이 자기경영인가? 웃음은 자기경영이다. 미국의 이상가였던 알프랄도 에머슨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이 자기경영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명한 이에게는 존경받고 아이들에게서는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찾아내는 것이 자기 경영에 이바지하는 거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이 한때 이곳에서 살았음으로 해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웃음의 효과를 한번 찾아보니까 웃으면 오래 산다. 웃어볼까요? 이 밤중에 혼자 이렇게 웃는 것도 그렇게 썩 어색하지만 그래도 웃지 않는 것보다는 웃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래 산다, 건강에 좋다, 그리고 웃음은 운동이다. 웃음은 스트레스의 적이다. 그런 중요한 일이지요. 자, 이미지를 올려야 된다. 이미지를 올려준다. 이미지를 아주 행복한 이미지로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뇌는 왜 웃음을 알까? 뇌는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분할까요? 구분을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루이빌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클리포드 컨 박사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는 윌리엄 제임스가 말을 했죠. 그래서 소금을 먹지 않고 손바닥에 소금이 가득 있다. 그래서 짭다 이렇게 해도 뇌는 짜운 것을 인지하고 또 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손에 꽉 짜고 그 즙이 나오는 걸 상상하면 입에서 침이 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의 비밀은
자, 볼펜을 입에다 이렇게 물기만 해도 뇌는 웃는 걸로 인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집단, A 집단과 B 집단을 연구를 해서 독일의 그 스트렉 심리학자 실험에 의하면 안면 피드백이라고, 안면 피드백 효과라 그래서 볼펜을 가로로 물고 재미있는 만화를 읽게 한 것과 세로로 이렇게 길게 물어서 만화책을 읽게 했을 때 가로로 문 그룹이, 그러니까 A그룹이 훨씬 더 재미있다라는 연구를 해서 발표해낸 것이 바로 안면 피드백 효과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늘 입꼬리만 치아가 한 7개 정도 나오게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 뇌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 즐거워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학설이 있고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과로만 봐도 우리는 웃음이 얼마나 우리 몸에 효과가 있고 좋은지를 알 수가 있겠죠. 늦은 시간에 웃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금 잠을 안 주무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잠시 들어놓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되겠죠. 자, 스마일 라인 자주 보고 마주 보고 대일 듯이 말 듯이 해서 늘 입꼬리를 15초 이상 올리고 있으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웃음 소통이라는 그런 주제로 많은 주제로 강의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1톤의 지식이라도 1g의 실천만큼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배우고 습득하고 노력하지만 실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네요. 웃으면 오래 산다. 그래서 그러면 그 연구 내용이나 또는 역사에 돌아보면은 웃으면 8년을 더 산다고 그래요. 8년. 미국의 뉴욕 대학교 의과대에 노하진 박사 논문에 보면은 100세 이상 노인 507명, 100세 이상 노인은 507명의 장수 요인을 조사해 본 결과 90%가 화를 내지 않고 스트레스가 없는 낙천적인 성격, 그러니까 매일 웃고 산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26배 더 많다. 그러니까 26배가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웃지 않는 사람보다 웃고 낙천적으로 사는 분 중에 오래 사는 분이 26배나 많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이것은 이제 원광대학교 보건복지부 학부의 김종인 교수가 연구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 80세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으면 이삭의 뜻은 웃음이죠.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으면 오래 산다. 문제는 인간이 하루에 웃는 횟수는 얼마나 될까? 지금 저는 이렇게 계속 웃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못 웃었던 웃음을 계속 웃으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건강을 지키고 그것이 최고의 나를 경영하는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풍 가는 날까지 긍정적인 마인드와 뒤집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에 6번에서 뭐 7번 이 정도밖에 안 웃는데 어린애들은 200번에서 뭐 400번을 웃고, 예, 여성들은 86번을 웃고, 남성인 경우에는 어, 남성인 경우에는 6, 7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다. 이 조나단 나인비 스마일, 그래서 이렇게 연구한 분이 바로 또 이런 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15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5초보다는 이것도 이제 미국의 인디애나 주 메모리얼 병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웃음을 하찮게 보면 질병이 또는 여러 가지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나를 하찮게 보고 나의 몸에 덤벼들지 않을까,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스마일, 그러니까 웃음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배워보지 않으면 아마 느끼기에 그렇게 쉽지 않을 테고, 뭐 웃을 일도 요즘에는 더 없고, 저는 웃음을 이렇게 연구하고 실제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요즘 이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볼 때 웃음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는 알까, 진짜를 알까, 레몬이나 뭐 소금이나 또는 자두나 살구나 이런 싱걸 먹었을 때 그 침이 막 혀가 꼬이고 이렇듯이 그걸 상상만 해도 그렇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지금 끊임없이 지난 100년 동안 몰랐던 걸 근래에 뇌를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 억지 웃음에 했을 때 우리 몸의 근육이 650개 중에 231개 이상의 근육이 움직여지고 얼굴의 근육은 80개가 운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에서 나오는 표정은 약 7,000가지의 표정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그런 7,000가지 표정을, 내 몸을 상하는 표정을 짓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몸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래서 올해 연초에 제가 목표했던 것이 얼굴이 그 거울이 되자. 그래서 얼굴은 내낀데 표정은 그대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인상 쓰기보다는 화가 나더라도 미소 짓고 미인대칭 비비불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비난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쫙 올라오더라도 웃음으로 팍 이렇게 누르는 그런 삶이 저에게는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미래에 아주 좋은 추억과 또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나로부터 그런 마음이 전이가 돼서 웃고 살 수 있는, 오늘도 휠체어 또는 이렇게 몸이 가누기도 불편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요양시설에서 있는데, 그런데도 한 100명씩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가면은 그 25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1시간 동안 절대 졸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시고 잘 따라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내 삶이 저기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치매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은 나이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40대부터 치매가 이미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웃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인상 쓰고 화를 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힘들다, 괴롭다, 정말 왜 이러노? 이렇게 살면은 그 치매가 40대부터 시작해서 70이 넘어가면 오는 분도 있고, 저보다 나이 어린 분이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치매가 걸려서 요양시설에 오신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만만하기보다는 그런 자신만만을 버리고 나를 즐겁고 신나고 건강하게 했을 때 갈 때 가더라도 깨끗하고 즐겁게 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이 이렇게 쉽지만 또 실천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내 옆에는 항상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함께 웃게 되고 함께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긴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우리 고객이나 또 사회 나가서 보면은 늘 불평하는 사람은 어느 걸 봐도 불편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습관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늘 긍정적이에요. 잘 못된 걸 보는 것보다는 그걸 뒤집어서 내가 그렇다면 나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가장 제일 중요한 경험은 가장 가까운 아내서부터 자녀들까지 그리고 형제들까지 사촌 뭐 육촌 이렇게 살다 보면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내가 긍정적일 때 위에 어른이라도 아주 긍정적이면 어른도 아이를 따라가고 그런 거를 요즘에 많이 느끼는데요. 특히나 이런 명절이 오고 가족이 많이 이동하고 만나고 움직일 때 그런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남 볼 거 없어요.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을 보면 꼭 그중에도 형제가 많거나 가족이 많으면 꼭 그 부정적인 형제가 있고 안티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버릴 것이에요? 아니죠.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서 항상 그 10가지 부정적일 때 하나 딱 하면 이렇게 와 그런 생각도 하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그 기쁨과 환희를 느끼고 좋아지는 모습들을 제가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는 나도 이 넥타이도 삼각형으로 탁 매고 머리도 이렇게 흐트러지면 안 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2000년도에 많이 아파 보니까 그게 다 허당이고 유치하면 내가 아주 유치하게 애들처럼 놀면은 우리 뇌는 아주 극치를 느낀다고 그래서 요즘엔 될 수 있으면 개구장이 짓을 막 하고 어른들 앞에 가면 한 10살도 안 되죠. 한 7살 애처럼 막 이렇게 놀고 하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를 지금 제가 잠을 못 자고 어제도 3시까지 이 컴퓨터에 프리즘을 잘못 만져서 그 화면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제 본체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루 종일 어제 새벽 3시까지 하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안 돼서 그 컴퓨터 수리하는 집에 갔더니 다시 깔고 옛날로 돌아가니까 된다 그래서 돈을 얼마 드릴까요 이러니까 그 후배가 안 받는다고 그래서 선물을 돈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오는 그런 거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밤새도록 못하는 거를 단 1시간 만에 고쳐주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내가 해줬는데 아무 부속도 안 들어가고 그냥 내 손과 머리로 했다고 해서 그냥 가시는 손님 있잖아요. 그런 손님 보면은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바느질을 1시간 동안 해서 다른 옷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많이 만들었겠어요. 근데 나한테 1시간을 줬는데 그냥 오다니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이로운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첫 손님이시고 평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아유, 그러셨구나. 지금 제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나요? 이거는 이제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어떤지 잘 들리는지 들어오시면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원래 10시가 되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노래와 함께 예전에 그 제가 10대 때 부산에 그 판자촌에 밤에 10시가 넘어서 걸어가면 그런 음악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별이 빛나는 밤의 음악을 잠깐 들어보면
엄마 생각도 나고 10대 때,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되면은 12시 반까지 통행금지 짝짝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에 청소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립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꼭 10시에 하면서 이렇게 혼자 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추억이 있다는 것은 저 하루를 보고 하루를 이렇게 24시간 보면은 오후 한 5시부터 7시, 8시까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그 하늘과 바다와 빛이 만나는 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이라고 합니다. 그건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추억을 많이 쌓아놓으면은 하루 인생 평생을 봤을 때 80이든 100이든 그때 가서 미소 짓고 갈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추억을 많이 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존경하는 경아 선생님, 인사만 하고 갑니다. 피곤해서 하야해서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잘 주무시고 또 뵙기를 바랍니다. 흔적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것은 너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나를 잘 경영하는 자기 경영 중에 시간 관리, 목표 관리, 경제 관리, 뭐 기타 등등 있지만 저는 두 가지만 딱 꼽자면 이미지 관리. 남에게 내 이미지를 드러냈을 때 어우 인상 좋다. 아유 꽃처럼 이쁘다. 이런 얘기를 듣는 이미지하고 두 번째는 그 꽃의 빛이 환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 보이는 그것이 바로 자기 경영이 아닐까. 그래서 건강을 첫 번째로 꼽는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기 오시는 모든 분께 행복과 신의 가호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 받는 것도 되게 복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 건강의 최상의 중요한 운동은 제가 경험을 해본 바 지난 2000년도에 지병에 걸려서 죽을 뻔해서 뭐 물론 약을 2550기를 먹고 이래 살아있지만 그중에 가장 좋은 약은 보이지 않는 마음과 정신을 힐링하는 것은 기도도 있고 또 뭐 108배 절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웃음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웃음은 있잖아요. 24시간 아무 곳에나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거를 한번 아주 심도 있게 해보면 건강을 멋지게 지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웃으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건강에 좋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학의 아버지 허준 선생님께서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옛날에 학교도 안 다니고 공부도 못했던 그 시절에 공자님도 그랬고 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그랬고 또 법정 스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처방 중에 꼭 하나는 요즘도 서울대학병원에도 웃음 치료가 마지막 약 받고 나면 15분씩 있다고 하죠. 그래서 프랑스의 그 보건 전문지 쌍떼 건강에도 이게 웃으면 건강에 좋다라고 나오고요. 특히나 그 면역력 증가에 좋다고 히포크라테스, 이 세상에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으뜸의 약은 웃음약이다. 그래서 이 웃음약을 많이 먹으면 코로나19도 방어를 해서 코로나를 막지만 이 방어막을 뚫고 내 몸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겨야 되겠죠. 이기는 것은 당황하기보다는 나는 이기겠다. 그것은 바로 강력한 면역력이고 그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은 웃음이다. 그래서
이 웃어서 한 번 15초 동안 웃었을 때 이틀을 더 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면역력이 나오고 또 엔도르핀 및 21가지의 좋은 호르몬이 이 몸에 저축이 된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주제를 건강할 때 웃음을 저축합시다. 한때는 제 닉네임이 웃음은행 총재였어요. 웃음은행 총재. 그래서 그 웃음을 저에게서 받아서 저축을 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2월 달부터 해서 제 강좌가 2개 대학교하고 또 제 예스 행복 아카데미가 못 열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웃었을 때 그런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NK 세포라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이 NK 세포는 암을 잡아먹는, 암을 삭히고 폭발시키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NK 세포가 몸에 생성이 된다. 그러면 이 NK 세포는 뭐 하냐? 이 암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NK 세포는 그 암세포에다가 침을 놔서 여기다 액을 넣어서 폭발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또 이 침을 찔러서 이 말려서 그러니까 빨아먹고 암세포의 그 균을 빨아먹고 완전히 말려서 죽이는 그런 강력한 NK세포가 우리 몸에 건강하게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연구해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의학 박사가 NK세포를 그러면 이거를 건강한 내 몸에 제가 암이 걸렸다면 내 몸에 있는 NK세포를 축출해 가지고 배양을 해서 다시 건강한 NK세포를 내 몸에다가 침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계 최초로 발견했는데 우리나라의 의학법상 그거를 못해서 일본에 가서 병원을 차려가지고 지금 엄청난 메리트와 또 수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암 환자가 일본에 가서 치료를 하고 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웃음이다. 그러면 그런 거를 NK세포를 찾아서 일본 가고 또 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카메라를 멋진 걸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천대학교를 가고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웃음을 찾아서 지금 그런데 가기 전에 웃는 것이 중요합니까? 정말 나는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데 왜 웃음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웃어야 되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그 웃음에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41가지의 기술이 있어요. 웃음이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또는 손가락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기술들이 41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레크레이션까지 접목을 시키면 엄청난 기술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편적인 분들은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웃음보다 더 좋은 운동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 이뻐하는 거울 웃음도 있고 또 까꿍하는 웃음도 있고 백설공주 웃음도 있고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뭐 한 자로 두 자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도구를 통해서 또 뭐 이제 예전에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장애인들 흉내를 많이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인디애나 병원 보고서에 가면 15초를 웃으면 그러니까 이 15초를 웃으면 에어로빅 온몸을 흔들고 에어로빅 하는 거 5분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좌측 내 A 플러스 지점에 웃음보가 이 500원짜리 동전만한 웃음보가 있는데요. 우리가 웃기 시작해서 11.6초 정확하니 11.6초가 돼야 요
웃음보에 도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초 이상 웃어라 그런 거죠. 5초를 하하하하 웃고 말면 우리 뇌가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웃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도 있게 배우고 익히면은 좋고,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미소만 지어도 이 미소 소리가 내가 인지하는 것은 휘바람 소리로 듣는다고 그래요. 대단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크게 웃으면은 뇌로 보내는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웃어서 건강 챙기고 또 새 산소로 좋은 맑은 산소로 바꿔주고 또 뇌에 피에 영양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맑아지고 또 긍정적이고 이렇게 좋은 웃음을 웃지 않고 살면은 여러분 저 석양의 가장 아름다운 바다와 석양의 태양과 하늘이 만나는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떻게 즐기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삶 속에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웃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일 10,000번을 감사하면 10,000번을 웃게 되고 또 어떠한 운전을 하더라도 터널을 들어갈 때 시작할 때 웃고 나올 때까지 웃고 봐보세요. 또 그리고 차가 이제 추석에 집에 갈 텐데 꽉 밀렸다. 그러면 짜증낸다고 차가 갑니까? 점프할 수 있습니까? 날아갈 수 있어요. 옆길로 갑니까? 천만에 만만에. 그럴 때 핸들을 잡고 케겔 운동이라는 웃음도 있고 반대서도 있고 크게 웃는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가족끼리 다 웃은다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명절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좋은 여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 안에서 7시간, 10시간을 짜증내고 있으면 그 뇌세포가 하루에 가만히 있어도 10만 개씩 죽고 화를 내면 30만 개씩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특히나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뇌세포는 막 죽어가는데 내 뇌세포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럴 때 웃는 것이 진정한 웃음인데요. 어렵겠지만 내가 울고 짜증내고 화내고 폭력적이라고 해서 돈이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 시간에 무엇인가를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한 시간에 강의를 하면 270만 원씩 받는 김미경 강사죠. 그분은 이 경제가 어려워서 눈이 아프도록 책을 엄청나게 읽고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20명이나 되는데 한 명도 안 내보내고 같이 연구해서 웃고 그렇게 돈을 막 쓰고, 어디다 쓰느냐? 막 쓰라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위해서는 막 쓰라는 거죠. 비싼 거 먹고 그렇게 쓰고, 절감은 어디 하느냐? 필요 없는데 뭐 이런 데서 절감하라, 그런 얘기가 그분이 책 쓴 거 중에 리프트 뭐 그런 책을 제가 봤는데 그 책이 지금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은 이제 21세기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요즘 그것만 많이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영석 그 교수님 100세시잖아요. 지금 101세신가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늘상 들어봐도 즐겁게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싶은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례로 저는 이 웃음을 통해서 그럼 당신은 뭐가 건강해졌나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제가 쓰면은 한 30가지는 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려서 그걸 모르고 80kg, 지금 이제 78kg 나가는데 그 당시에 80kg 나간 체중이 60kg까지 떨어졌으니까 신호대도 안 보이고 다들
고객들이 저희 와서 아이고 우리 사장님 열심히 일하더니 이제 큰일 났다 죽을란갑다 이랬는데 그때 이 웃음을 만나서 했고 그리고 난 뒤에는 이 손이 떨어서 술잔을 들거나 숟가락을 들어도 떨고 지금도 이렇게 글씨를 가장 어려울 때가 박사 시험 칠 때 이 손이 떨어서 글씨를 못 써가지고 오죽하면 내가 집에 가서 써갖고 이러니까 그건 절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책을 받침을 들고 쓰는 그런 세월을 지나오면서 웃음을 통해서 완치했어요. 그리고 수술도 안 하고 약을 2,550기를 먹고 그래 완치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웃음약을 복용하고 있고 화가 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짜증나거나 할 때도 항상 제가 치유하는 차 안에하고 화장실하고 이게 가장 치유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웃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지병을 나섰죠. 그렇게 하니까 합병증이 와서 눈이 안구 건조증이 와서 약을 하얀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두 개를 자동차에 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버린 지가 웃음 배운 지는 10년 됐고 버린 지는 5년 됐어요. 지금은 아무 약이 없어요. 아무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안 나온다? 웃으면 돼요. 그리고 뭐 똥이 안 나온다? 웃으면 돼요. 또 배가 아프다? 웃으면 되잖아요. 감기가 올라갑다? 안 와. 또 웃으면 돼. 가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저는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약을 다 자, 치유와 치료는 어떤 의미가 다른 건 뭘까요? 뭐 저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알지만 한번 되짚어보고 내가 입으로 말함으로써 각인이 되고 우리 뇌는 또 말의 지배를 98%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유는 내 몸 안에 있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 밖에도 얘기했지만 면역력이 강해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치료는 의사가 나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 갑상선피는 항진증 없어졌죠. 안구건조증 없어졌죠. 자 신체 검사하러 가니까 내시경을 하니까 용종이 8개가 있는데 커요. 그걸 이제 막 조직 검사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웃음을 치료하고 5년 있다가 면허증 검사하면 다 신체 검사인데 나는 의사도 못 만나봤는데 아내가 이상 없다 깨끗하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아직 그러고는 안 갔거든요. 또 가야 되는데 뭐 어디 불편한 데가 없잖아요. 이런 좋은 웃음을 왜 이렇게 하찮게 하는지를 저는 정말 간절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이 만나거나 이런 명절에도 웃음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어요? 뭐 소다리, 돼지다리, 뭐 갈치, 뭐 손으로 떠먹는 긴 거 얼마짜리, 뭐 수박, 과일, 천근, 만근, 뭐 돈을 아무리 준들 웃음이 없는 삶은 허당이다. 그렇게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상을 잘 차리기 위해서 조금 가져왔다고 화내기보다는 만난 그 자체로 대화를 나누고 차라리 우리 조상이 어디서 나와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걸 연구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아유, 이렇게 와주셨는데 인사를 나누시면 더욱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석은 다가오고 뭘 할 것인가 요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자 웃음은 스트레스의 천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차 밀리죠? 차 밀릴 때 잠 안 오고 졸리지 않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손은 놓으면 안 되겠죠? 손을 보통 한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데 이 웃음 운동은 두 손을 잡아야 돼요. 두 손을 하나는 10시 방향 잡고 하나는 3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원래. 그런데 3시 방향, 9시 방향을 딱 잡고 항문을 조이면서 웃어주면 돼요. 이걸 막 크게 입을 벌리고 그래서 10초 동안 웃으면 아이고 존경하고 예, 은혜하고 사랑하는 우리 곱게 사랑님 형님 오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은혜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안 주무시고 예, 연세가 있으실수록 일찍 자야 된다는데 제가 이거 익하고 있습니다.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이렇게 이런 시간을 잠을 자버리면 제가 소풍 갈 때 억울해서 못 갈 것 같아서 26년을 좀 줄이고 2년을 26년을 줄여서 20년 동안
잘라고 그래요. 이 평생 80살까지 살면 26년을 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좀 웃고 가려고 그럽니다. 예. 아유, 그러셨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예. 듣고 있었군요. 아이고, 이렇게 존경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의 허접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곱게 사랑님, 거기에 자주 못 가서 죄송하고, 요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어제도 3시까지 풀이 좀 해도 안 돼서 오늘은 지금 이제 이 유튜브 방송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컴퓨터에 서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연구하느라고 어디 가서 시청하고 그럴 시간이 없고, 요 라이브도 지금 오늘 안 하면 이제 진짜 포기하겠구나 싶어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도 돌아오고 제 짧은 경험에 추석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신나고 나도 경영하고 가족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까 하는 의견을 나누고 싶은데, 메아리 없는 이야기라서, 그러나 내일도 또 있고 이 녹화해 놓으면 또 누군가는 함께 나눌 수가 있겠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즐겁고 신나는 자기경영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거고요. 그러면 즐겁고 신나는 자기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 혼자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12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예, 하여튼 조금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운전할 때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내가 옆에 있어도 저는 이제 이 소리 안 나는 파한 데서도 있고, 특히나 켈 운동이라는 운동은 아주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하고 걸으면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고, 이제 한 가지 목표가 생긴 것은 이제 내 얼굴은 거울이다. 그래서 얼굴을 거울로 삼고 다닌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얼굴을 사실 제 얼굴을 제가 못 보죠. 거울 보기 전에는. 그래서 남이 내 얼굴을 볼 때 더 보고 싶은 얼굴이 되도록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그런 얼굴을 만들려고 이렇게 늘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이제 이 라이브를 한다고 있잖아요. 매일 저녁에 씻고 세수하고 면도 하고, 밤에 출근하는 일이 생겼어요. 10시만 되면 씻고 면도 하고 화장품 바르고 이런 또 습관이 생기네요. 그래서 이것도 좋아하니까 하고 사랑하니까 하겠죠. 이제 끝으로 웃음은 스트레스에 좋다. 자, 웃음의 천적은 스트레스고 스트레스의 천적은 웃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28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질병의 원인이 280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 또 이제 불면증 이런 게, 저는 불면증으로 고생은 안 하거든요. 잠이 안 오면 계속 뭔가를 하고, 잠이 오면 낮에도 잠깐씩 5분씩 이렇게 자고, 잠을 일부러 자려고 노력은 하지 않죠. 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멋지신 분의 시야에는 항상 멋진 일만 보이게 돼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곱게TV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합니다는 우리 곱게사랑님의 아주 명언이고, 항상 하루도 빼지 않고 하면은 늘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저는 늘 어디 가면 항상 식당을 가나 길에 청소하는 분을 보나 인사할 때는 이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절의 내용이 아니고, 제가 35살인가요? 경주 호텔에 가서 어느 박사님에게 배웠는데, 이 손을 이렇게 모으는 것은 불교 의식도 아니고, 어릴 때 버스에 보면 아빠 오늘도 무사히라는 아주 예쁜 소녀가 손을 모았어요. 그거는 하늘에 있는 빛을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걸 이 내 손 안에 모아서 당신을 존경하고 나를 낮춘다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인사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인사를 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우리 곱게 TV님께서 웃음, 사랑은 기부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함께 하길 원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트를 뿅뿅뿅 이래 큰 걸로 주셨죠? 이렇게 이거보다 더 큰 거 이렇게 주셨구나. 예, 이렇게 주셨네요. 제가 아마 이런 사랑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이 하트가 앞으로 더 열심히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포기를 포기하고 열심히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1000명이다 또 4000시간이다 거기에 목매달지 않고 지금 제가요 이런 걸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거 안 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이 구미 시민이 43만 중에요. 제가 알기로는 과연 몇 프로나 할까? 유튜브가 그래요. 그래서 해보니까 젊어지고 뭐 이 잡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 이제 그렇고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대화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소통을 이런 게 보통 뭐 요즘 모든 채널이 캐나다에 있는 한 유치님께서도 저쪽 그 충남 사시는 분인데 캐나다에서 매일 10시만 되면 이 실방을 하는데 그 웃음 소통이에요. 그분은 그냥 저는 좀 웃음이 덜한데 그분은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어도 웃으시고 아주 막 원고를 잔뜩 갖다 놓고 퀴즈도 내고 그렇게 해서 실방을 하시더라고요. 그 젊은 그런 미스 코리아, 미스 캐나다가 되신 분처럼 그 젊지만 우리 어른들이 닮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나도 이 웃음을 하지만 저분을 닮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늘. 그래서 이제 그런 웃음이 중요함을 잘 모르고 사시는 것 같아서 이제 아파보고 느껴보고 그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분 두 분이 마지막에 오신 곳이 제가 웃음 치료하는 곳이었거든요. 한 분은 여자분인데 저보다 10살 어리신 분이고 한 분은 제와 친구인데 친구 부인이 최종적으로 웃음 치료로 왔는데 췌장암 걸리신 분은 제가 1년을 더 살게 해드렸고 또 이제 친구 부인은 딸의 결혼식을 날을 받아놓고 오셨는데 그러면 나를 땡겨서 내가 살아있을 때 결혼식을 하자 이랬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거기에 서겠다 이래서 그만 결국은 결혼식도 못 보고 돌아가신 그러니까 늦었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늦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웃어서 저축을 하고 아플 때 웃을 수 있는 그런 건강을 가지고 살자. 그런 게 제 목표이고 꿈이고 또 소풍을 언제 가든 이제 가더라도 그 당하는 소풍보다는 맞이하는 소풍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한 걸 나누고 싶고 또 책에 있는 어떤 이론보다는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경험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부족하지만 작은 사랑으로 들어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280가지의 질병의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24년 연속 연구해 본 결과 사망의 원인이 있잖아요. 1위가 암이고 70%가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스트레스의 천적은 웃음이고 웃음의 천적은 스트레스다.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하면 사망의 1위를 우리가 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홍역을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참 배울 게 많아요. 그 건강에 대해서 황사 현상이 있다고 해서 밖에 안 나가는 것보다는 마스크를 안 해도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이 훨씬 이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 아주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자, 그 황사가 있고 먼지가 있는데 얼굴을 다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해서 나가지 말고 저는 간곡히 부탁하건대 집에서 네 군데만 돌아다니면서 10초씩만 웃어도요,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웃음의 원칙이 있는데, 또 시간이 허락하는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사망의 4대 사망 원인에서는 스트레스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암, 가장 중요한 게요, 가장 무섭다는 병,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병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곱게 TV, 곱게 사랑 TV, 우리 존경하는 형님, 가장 걸리면 안 되는 병이 뭘까요? 저도 한번 배워볼까요, 오늘? 가장 걸리면 안 되는 병, 정말 무서운 병. 예,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1000명 계신 데 가서 물어봐도 암이라고 그래요. 암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른들 가면 치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병이 있고요. 또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뭐냐고 질문하면 감기라고 그래요. 여름에 질문을 해도 감기라고 그래요. 아, 아이고, 우리 양양옥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종씨 아닌가요? 저는 양기영이라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의 반대말. 아, 그래요? 사랑의 반대말. 미움인가요? 원망인가요? 그래서, 이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음, 자, 그러면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암이 무섭다고 하는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 중에 유명하신 분이 여성분 탤런트가 있죠? 금방, 여운계 선생님이 69인가요? 그때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그분은 암의 선고를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여행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60이 넘어가면 이제 신체적인 어떤 모든 면에서는 일을 하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는 해도 이제 뭐 어떤 이성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퇴화하는 그런 나이고, 예전에 같으면 아주 오래 장수하신 거죠. 예. 예, 양양옥, 예, 인사드렸군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양가들은 이렇게 선하고, 양처럼 착해요. 어,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있잖아요. 웃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웃지 않아서 오는데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혈관이. 그래서 혈관 질환이 뇌졸중, 어, 중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 뇌질환에 오는데, 이게 갑자기 이 마비가 와가지고 말을 못 한다거나 이런 게 전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듣는데 움직이지도 말을 못 하고, 그게 그렇게 5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살다 돌아가신 분이 김은기 영화배우, 장군으로도 많이 나 왕으로 많이 나신 이분이 5년 동안 집에서 방에서 누워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 요양원에 가자고 그러면 눈물을 막 흘리니까 못 가고, 그렇게 누워 있다가 2시간마다 TV 주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거 절대 걸리면 안 될 1번이고, 그리고 이제 또 젊은 나이에 야구하다가 운동장에서 쓰러져서 약 10년 동안 누워 있다가 결국은 온 국민이 다 도와줘도 회생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임수혁 야구 선수 있잖아요. 10년 동안 눈물만 흘려다가 하셨잖아요. 이렇게 혈관 질환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예방하는 것이 바로 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에 영양 공급을 해주고 뇌에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해주는 그 운동이 바로 이 중요한 웃음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최초로, 제가 이 실방한 최초로 이렇게 오셔주신 존경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예,
경아 선생님과 곱게 사랑 TV님과 그리고 우리 양양옥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저는 은혜합니다. 그 제 얘기가 실감이 나고 뭐 괜찮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손님이 안 오셔서 1시간 동안 저 혼자 고민하다가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잘했고 끝으로 우리가 이제 그 평소에 이제 또 가장 또 무서운 병이 그 혈관 질환이라고 그러면 가장 경계해야 될 병이 가족을 버리고 본인은 행복해요. 본인은 이게 걸리면 본인은 행복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옆에 사람이 꼭 있어야 되고 정말 연세 드셔서 해야 이게 걸려서는 안 될 병이 레이건 대통령도 걸려서 가셨지만 이게 활성화된 거는 1995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편지를 쓰면서 미국의 전 어르신들에게 이게 걸리면 안 된다고 그때부터 이 치매에 관해서 연구가 활발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환자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라 뭐 이래서 아주 지금 막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4-5군데를 어르신들 요양원에 가서 봉사 겸 오늘도 한 100분 모셔놓고 1시간 동안 제가 막 이렇게 웃고 개구장이 짓을 하면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치매예요. 치매.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치매. 그러면 걸리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방어해야 되겠죠. 오늘 그 방어하는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무지개 깍지 운동을 한번 요거 한 3가지만 해서 어디서라도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손이 이제 우리 손이 제2의 뇌다 그랬어요. 바깥으로 드러난 제2의 뇌다 그랬는데 이 손에는 17,000개의 신경 세포가 있고 뼈가 요게 밤할 만한 뼈가 요게 손목에 보면 요래 360도 돌아가고 무거운 걸 들면 이 균형 잡는 이 뼈가 8개가 있고 그래서 이 27개에서 뼈가 54개가 있는데요. 자, 이 뼈를 지탱하는 건 근육이거든요. 그러면 이 신경에 있는 자,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이것도 자기 것 지대로 말을 못하는 게 많아요. 이걸 빨리 하면 아주 좋다고 그래요. 자,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거고 평소에 뭐 화장실이나 앉았거나 걸을 때나 설 때나 누구 기다릴 때나 뭐 버스를 타거나 오직 내 손이 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인지 기능 장애 예방 운동. 자, 40대도 해당이 돼요. 절대 아닙니다. 40대라고 해서 나는 치매 안 걸린다. 뭐 치매 소리를 하노?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바로 옵니다. 자, 그래서 깍지를 이렇게 끼는 박수가 있는데 이건 소리 나니까 소리 날 때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소리 안 나게 하면 되고 이거 꼭꼭 쥐면 되는데 손바닥을 붙여서 이렇게 손바닥을 붙이고 깍지를 껴서 이렇게 꼭꼭 짜는데 자, 요걸 이제 그냥 하면은 입이 놀잖아요. 그러면 요 손을 움직여서 32% 뇌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혀와 입술을 움직이면 17%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합 몇 프로일까요? 17%, 32%. 그럼 49%인가요? 뇌가 좋아진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깍지를 껴서 이렇게 손을 펴서 깍지를 이렇게 쥐는데 자, 엄지가 뭐가 위로 와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뭐 왼손이 올라올 수도 있고 오른손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걸 교차로 무지개 빨강 노랑에서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럼 자 입 움직이죠. 그다음에 거꾸로 자 그냥 계속 하는 빨주 노초 파남보 빨주 노초 이러면은 뇌세포가 하나만 움직이고 새로운 걸 호남파초 노주발 하는 순간 뇌세포가 100개가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도전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그러면 오늘 봤던 거 내일 딴 걸 보면은 또 뇌세포가 100개가 움직이잖아요. 지금도 내가 막 즐거우니까 지금 눈이
피곤하다가 더 또락또락해졌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교대로 빨, 주, 노, 초, 꼭꼭지예요. 파남보. 요렇게 해서 7개를 하고 한 박자 쉬면 8개가 돼요. 그러면 7세트를 하는 거예요. 럭키 세븐.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파초 노주빨 7세트를 하면은 49번이 되는데 50번이 넘으면 최상의 운동이 됩니다. 자기 나이만큼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요거를 매일, 자, 깍지 교차. 자, 우리가 뇌에 좋은, 가장 좋은 운동이 교차 운동이라고 그래요. 교차. 자, 다리 걷지요? 뭐라고 합니까? 가장 좋은 운동이 그거죠.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 누죽걸산인데 다리도 교차 운동하지요? 손도 교차하지요? 요것도 교차해서 요렇게 지주면은 엄청난, 정말 이 행동은 유치하지만 효과는 대단하다고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렇게 1번 깍지 교차 요거 지는 거를 7세트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파초 노주빨 하시고, 자, 두 번째는 이건 제가 발명한 건데 요렇게 깍지를 껴서 짜주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꼭꼭 아침에 아주 좋아요. 화장실에 앉아서 이거를 빨주노초 파남보 빨리 할수록 좋아요. 빨리 하면 이제 천천히 지금은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은 손이 막 이렇게 교통사고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박수 이렇게 깍지 껴서 교대로 손가락이 교차 사이로 가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요 깍지 껴서 교차 이렇게 교차해서 하시고, 세 번째는 요 틀어서 이렇게 꼭꼭 쥐어주면 아침에 이 손이 부었다가도 헐렁해집니다. 특히 기타 치시는 분들은 더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손이 아주 헐렁해지고 이 사이가 아주 헐렁하게 돼요. 지휘자가 오래 살고 또 이발사가 오래 살고 미용사가 치매 안 걸리고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피아니스트하고. 이거 그거 꼭 뭐 그걸 부러워할 필요는 없고 요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했어요. 박수, 교차, 깍지, 그 다음에 빛 요거 짜는 거 하나만 더 하면 이제 하나는 이렇게 악수하는 거. 내 손을 이렇게 잡아서 내 손길이 악수해주고, 요것만 해도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끊임없이 하면 아주 좋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곱게 사랑 TV님께서 교차하면서 소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신진대사 촉진에 온몸에 아주 좋고, 특히나 이게 뇌에 이 손은 아주 끊임없이 이 손을, 저희 어머님이 91세에 잡고 하셨는데 손을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쓰셔서 이 요강을 밀고 화장실 갈 정도 되셨는데, 요강은 안 갔잖아요. 왜? 치매가 안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빨래 치매가 온다는데 빨래 치매는 아니고 누군가 벗어놓으면 그냥 가져가서 빨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손을, 제가 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지만 우리 어머님 사례를 들어보면 이건 경험이고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문보다도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는 건강을 챙기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눈도 그래요. 눈도 이 손에 다 있고, 그래서 이 손에는 우리 몸의 전신이 이 손에, 신경과 또 뇌가 모든 작동을 하는 건 이 손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머리는 16%밖에 안 돼요. 16%. 이 안에 있는 뇌에 적용하는 게 16%뿐이 안 된다는 거지. 이 손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캐나다의 펜필드 박사가 난장이 를 연구해 가지고 그걸 해놓은 거고, 또 우리나라에는 이제 가천대학교가 아주 뇌에 유명하잖아요. 그 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운동하고 많이 봉사하고 좋은 말 많이 하고 긍정적인 사람의 뇌는 84살의 수녀님을 또 해봤는데, 이 수녀님은 봉사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찬송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다 사갔는데도 치매가 안 걸렸다는 거죠. 그 외에 젊은 사람도 20대 내도 부정적이고 막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은 80대 내로 가는, 그 한번 이제 구글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80대와 20대 뇌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가천대학교의 이장희 박사인가요? 그 노벨상 영순위에 들어가시는 분이 카메라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도 없다고 그래요. 중국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걸 하니까 열심히 해서 내가 젊어지면 온몸이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은 나누었는데요. 예, 이제 이렇게 제가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소한 이야기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0시가 지나서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23일 수요일. 오늘도 수수하고 수도 없이 웃는 하루 되시고, 천수를 누리시고, 만사형통하시고, 무병장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곱게 사랑 TV님은 너무 제가 존경을 해서 못 갔는데 오늘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제는 이제 은혜합니다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곱게 사랑 TV 우리 존경하는 형님 1000명 축하도 못 드렸네요. 네. 제가 찾아뵙도록 하죠. 아유, 우리 종씨께서도 계셨군요. 제하고 1살 차이 나는 고모가 애옥이에요. 애옥. 그래서 양양옥 선생님도 늘 건승하시고 승승하시고 어려운 사회일수록 웃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신 분 없잖아. 제가 이렇게 정이 많아가지고 네, 먼저들 들어가시면 좋겠네요. 저는 여기 별이 빛나는 밤에 음악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그냥 계시는 동안에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이 실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참 이런 기계가 첫째 문제고, 이런 이제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참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경, 뒤에 배경이 주로 막 책을 많이 하는데, 요 지금 노트북 뒤에는 책이 이렇게 막 좌우로 방바닥으로 잘 잇절려 있고, 또 저쪽 작은 방에도 책이 20년 동안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40대에 제가 고등학교를 갔으니까, 그 책들이 다 있지만, 여기는 이제 뒤에 이 현수막도 맞추고, 그런데 현수막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이제 우리 곱게 사랑 TV 계시죠? 그리고 양양옥 우리 선생님 정씨, 네. 이제 먼저 들어가시면 저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이 빛나는 밤에 청소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일까요? 어느 젊은 부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미스 코리아가 아이를 놓고 아깝게도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그 엄마의 묘에 가서 성묘할 때가 됐다고 그러네요.
거기서 아이와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맛있는 걸 차려놓고 절을 하고 일어나서 한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물론 그 말도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이 여보 보고 싶다, 그 말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지만 더 오래 보기 위해서 추석 명절은 오붓하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보고 싶은 말을 하면서, 때로는 내 집, 그리고 처갓집, 시집 두 번 보고 싶죠. 그리고 형제들 많으면 많이 보고 싶겠죠. 그래서 보고 싶다는 그런 문자로 아름다운 말로 인사하면서 한가위만 같아라, 어렵지만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풍성하고 행복한, 생전 느끼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추석이지만 간절히 기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예스 행복 TV 운영자,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 갈매기, 밤에는 이렇게 불을 밝혀서 세상에 길 잃은 사람의 길을 밝혀주고 싶은 등대. 그래서 24시간이 바쁘고 양기 주고 기쁨 주고 영원한 젊음과 건강을 드리는 양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먼저 안 가시기 때문에 제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초.